세종건축문화재 도시건축 포럼 진행을 맡은 세종건축문화재 부위원장 윤석근 건축사입니다. 신문화재를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종도시건축 포럼 진행은 참여자 수의 단체 강연, 식사면, 총평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6회 세종건축문화재 도시건축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건축 포럼 발제자인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제자인 이규인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규인 교수님께서는 현재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이시며 국토교통부 자문위원, 대입지공사 총괄계획과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토론자로 초청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경식 건축가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축가님께서는 현재 임경식 건축연구소 대표 건축가이시며 행복도시 총괄 건축가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송봉석 교수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봉석 교수님께서는 현재 한반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이시며 행복도시 공공건축가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이재현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현 박사님께서는 현재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시며 제2차 세종시 건축 관련 기본계획 및 제3차 세종시 균형 발전 기본계획 연구에 참여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주희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주희 팀장님께서는 현재 사단법인 세종여성권익문화팀장으로 재직 중이시며 세종기후운동활동가이십니다. 다음으로는 김승태 건축사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태 건축사님께서는 현재 건축사사무소 투대회상 대표 건축가이시며 세종시 건축사협회 회장 그리고 세종시 건축사재단 안전지원단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최영구 건축사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구 건축사님께서는 현재 MACK 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가이시며 행복도시 공공건축사 제6회 세종건축문화재 위원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간략한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생각 조산호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소개가 끝나고 다음은 이규인 교수님께서 세종시 세계적 수준의 친환경 도시를 향하여라는 포럼의 주제를 가지고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멋진 가을날, 이렇게 멋진 공간이 세종시청사에서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토론자 소개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오늘 잘못하고 제가 공자 앞에서 진짜 문자를 쓰겠구나 걱정이 굉장히 심하게 들고 있습니다. 또 오래간만에 반갑게 되는 것에서 너무 기쁘고요. 저는 조치원역에서 항상 내려서 이렇게 오면서 이 정말 금강의 그 황금들녘과 멋진 그 구름 보면서 세종시가 하늘이 점지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가장 풍수지리가 좋은 곳을 꼽았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멋진 세계적인 도시가 탄생하지 않을까. 세종시에서 그런 희망을 품으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먼저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6회 벌써 6회를 맞았네요. 세종건축문화재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비롯해서 준비해 주신 모든 전문가 여러분들 그리고 또 공제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그 세종시와의 인연은 이제 행복도시 마스터 플랜이 만들어지고 초창기에 아마 제가 2기 총괄장관 일을 한 것 같은데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땅에. 정말 그 마스터 플랜 하나만 있었던 그 땅에 40만의 주민들이 이렇게 사시고 있다는 게 경계가 무량하고요. 지지난주 일요일 날 제가 세종시 답사를 왔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최 회장님께서 하루 종일 이렇게 차를 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투어를 시켜주셨는데 세종시가 상당한 잠재력이 있구나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구나 하는 것도 제가 와서 느끼게 되고요. 오늘은 제가 세종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정말 공자 앞에서 문자 쓴 저이기 때문에 제가 여행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좀 이렇게 방학 때마다 해외 답사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롭게 본 것들, 작년에도 연구전일에서 유럽 일주도 하고, 또 제가 중동 일주도 하고, 또 남태평양 얼마 전에 일주도 하고 이렇게 재밌게 시간을 보내서 그런 것들 아직 못 보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그냥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조금 세종시의 어떤 꿈을 그리는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세종시를 만들어 가실 때 조금 이렇게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오늘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네, 여기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이라는 거하고 친환경 도시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친환경 도시가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요. 과거에 이제 세종시 초기에 세종시의 어떤 슬로건이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도시가 됩니다. 세계적 수준의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최고의 친환경 도시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꿈이 있었어요. 세종시는 처음. 지금 그 꿈을 위해서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세종시의 현재,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써있듯이 세종시는 세계 최초의 환상형 도시. 들어와서 대중교통이 돌고 거기에 6개 생활권이 각각의 테마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 자적적으로 조성되는 6개의 복합 자적 기능이 있었고요. 또 BRT를 중심으로 정말 대중교통의 모범이 되는 도시, 직주변동 도시. 이 중에서 잘 된 것도 있고 또 안 된 것도 있죠. 그런 것들도 제가 많이 봤고요. 쾌적한 친환경 도시가 일본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시티, 주민공동체 활성화, 산업통신 도시. 이건 저보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세종시에서 지금 7년 됐는지 잘 아실 것 같고요. 이런 꿈을 바탕으로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최현진과 함께 세종시를 그냥 제가 처음에 마스터 플랜 작업을 관여했지만 그 뒤에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정부청사나 건축공간연구소 이런 회의올 때 잠깐 그 주변 본 게 다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제가 투어를 하면서 세종시는 이제 상당한 틀을 갖추었다. 아직 개발되는 생활권이 있죠. 국가시범도시까지 있고 한데 지금 이미 만들어진 것만으로도 세종시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건축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듯이 그냥 일본 동경이나 이런 서부나 우리 동양의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도시 경관도 상당히 유사하게 닮아오고 있다. 이런 정도도 느꼈고요. 반면에 녹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점들이 있고 그것이 고차 분리가 돼서 이런 생태 이동 통로 같은 육교 같은 것들이 많이 이어져서 친환경 도시로서의 기반을 갖춰가고 있구나 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드넓은 중앙공원이 아직 그 벌판으로 남아있다는 거. 여기에 뭔가 꽉 차서 지금 막 복잡하게 움직인다면 꿈을 꿀 수 있는 여지가 적어지지만 이게 아직도 그대로 있다는 거. 이게 저는 세종시 앞으로 핵심이 되지 않을까.
여기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세종시는 세계적 수주로 갈 수도 있다. 인류의 문화유산이 될 수도 있다. 우리 조상들이 만든 것처럼 세종시에서 나올 수 있다. 30년 뒤에. 그런 이제 생각도 제가 가져봤고요. 또 아파트 경관들도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파트가 새로운 모습으로 가는데 세종시가 매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희망을 품어왔습니다. 네, 군데군데 이렇게 앞에 중축으로 받고 중첩적인 경관 구성도 잘 돼 있고요. 저렇게 에코코리다도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여러 군데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가장 중심에 있는 이제 그 하천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 친환경적인 공간인데 건물도 멋있게 디자인되어 있고 근데 좀 너무 조금 건조하다. 너무 많은 공간이 포장이 되고 여기 사람이 걸어가는데 이렇게 넓은 공간 필요 없는데 전 차라리 조금 생태적인 공간을 더 만들었으면 어떨까. 아까 점심을 먹으면서 멘트하고 세종시가 가장 생태적인 도시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 네, 맨발 시범 도시. 맨발로 집에서 공원까지, 주거까지, 학교까지, 직장까지 걸어갈 수 있는 도시. 자전거로 다 되는데, 네, 이걸 일부를 맨발 걷기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면 됩니다. 제가 분당에 사는데요. 분당 국회의원한테 아주 오래됐어요. 20년 전에 자전거 도로를 양편에 만듭시다. 지금 얼마나 잘 쓰는지 그게요. 너무나 멋집니다. 제가 아침에 학교 자전거 타고 거기를 가는데, 예, 가장 생태적인 도시는 포장이 안 된 도시입니다. 포장 면적이 작은 도시. 유럽은 이미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정말 작은 자전거를 PM 갈 정도 빼고는 다 비포장입니다. 물이 들어갈 수 있고요.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네.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걸 봤고요. 뭐 이런 재미있는 건축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세종시가 경쟁력이 있겠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반면에 상가들이 너무나 비어있고 미분양이 많고 또 이렇게 해서 상가 과잉 공급된 건지 아니면 경제가 너무 안 좋은 건지 두 개 다겠지만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많은 부분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합 기능으로 해서. 이렇게 많으면 다른 기능 바꾸면 되거든요. 네, 건물들도 뭔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디자인들이 나타나고 있다. 네, 초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세계적 수준으로 가기 위한 1단계 정도 이렇게 접어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재미있는 건축도 많이 봤습니다. 네, 저렇게 테라스 만든 건축, 아까 테라스가 만든 건축 굉장히 비싸다고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브릿지가 있는 것도 봤고요. 자, 여기 지금 지어지고 있는 건데 앞에 복합 건물, 뒤에 타워형 건물. 이렇게 되면 여기 걷는 사람들은 전혀 높아 보이지 않거든요. 중층형 이런 중첩적 경관 구성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그 위원장님하고 태밀동에 가서 여기 이제 그 블록형 단독주택, 타운하우스나 단독주택이 있는 곳을 봤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이 모델하우스를 열어서 들어가 봤어요. 그렇게 가운데 이런 중정 마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들어가 보니까 너무 멋졌어요. 제가 이제 여러 군데 신도시에 이제 MP를 했는데요. 블록형 단독주택이 이렇게 잘 된 곳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주택을 짓기 위해서 깍두기처럼 잘라가지고 넣는데 여기는 가운데를 확 열어놓고 네, 우리 집단에게 잘 만들어서 하신 거죠. 너무 좋아서 이제 집에 들어가 봤어요. 집에 들어갔더니 집값이 너무 비싸요. 2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 여기 내려가 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안 되겠다. 너무 비싸면 이런 주택이 테라스 하우스도 이렇게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세종시는 새로운 주거 양식을 또 꿈꾸는 곳이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아파트에 살다가 타운하우스 테라스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전세인데요. 아파트보다 더 싸서 이사를 갔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연구전 공부할 때는 마당 있는 집에 살았거든요. 최소한 타운하우스로 살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그때 추억이 제일 많더라고요.
저도 그때 너무 좋아서 살고 싶었는데 못 살때 이번에 가서 이번 추석을 보냈습니다. 밤에 슈퍼문이 딱 떴는데 테라스에서 보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파란 하늘에서 새소리 들리고 제가 거기서 이제 한 2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고 아침을 시작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테라스가 주는 힘이 굉장히 크다. 테라스는 뭔가? 주택의 친환경 공간입니다. 자연과 직접 만나고 구름을 만나고 바람을 쐬고 새소리 들리고 아침이면 벌레 소리 막 들립니다. 그런 공간이 우리 주택에 없는데 세종시에서는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토에서 세종이 중간인데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 나는 정말 힐링 도시에가 살고 싶다. 건강한 생태 도시 살고 싶다. 그럼 세종으로 가자. 이런 운동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 80만을 만들려면 그런 슬로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은 과밀이거든요. 그 인구를 좀 30만만 다워해서 충분히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내에 이렇게 쾌적한 친환경 기반이 있는 도시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행정도시니까 행정도시 중에서 하나만 보여드리려고 이 브라질리아를 가져왔습니다. 이 브라질리아는 1960년대에 정말 그 짧은 기간 안에 비행기 모양으로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도시를 완성했는데요. 제가 본 도시 중에서 처음에 그림을 그린 대로 설계한 대로 그대로 지어진 곳이 정말 드뭅니다. 여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 비행기 동체 요 축에는 여기 행정부 국회의사당도 있고요. 앞으로 세종에 국회의사당이 오니까 그런 중요한 기능을 놓고 가운데는 중심 상업지역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있고 이 날개 쪽으로는 주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 계획을 했을 때는 이거 뭐 너무 비행기 모양이라는 게 너무 유아틱하지 않냐. 그리고 여기 보면 어마어마한 녹지대가 있어요.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가 500m 정도 되는 녹지입니다. 저게 될까? 네. 그대로 실현이 됐어요. 그렇죠. 브라질을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게 건축을 문화로 예술로, 건축가를 예술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브라질 여행하면 건축한다고 하면 막 박수치고 막, 와, 너 진짜 좋은 직업이다. 얘기합니다. 프랑스처럼. 자, 거기에 이제 그 도시의 인프라도 너무 잘 돼 있고, 대중교통도 잘 돼 있고요. BRT가 제일 먼저 된 게 남미죠. 우리가 꾸리치바에서 배웠어요, 브라질에. 지금 남미보다 우리가 못합니다. 제가 BRT 타고 세종을 이렇게 한번 보면 정류장 잘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여름에 엄청 덥고 겨울에 엄청 춥습니다. 남미는 그걸 다 건축 공간을 해놨어요. 아주 쾌적합니다. 미세먼지도 없고 시원하고 따뜻하고 어느 곳은 동사무소 기능도 들어가 있어요. 피트니스 센터도 있고 출근을 한 30분 정도 일찍 가서 운동하고 갈 수 있고요. 거기서 카페에서 간단히 브런치도 할 수 있고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금 건물이 서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이 이제 브라질리아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건축들인데요. 도시가 세계적 수준이 되려면 이런 건축을 비롯한 랜드마크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면 90%가 건축물을 보는 겁니다. 오래된 거든 최근 거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대성당인데요. 우리 말하면 교회인데, 이거 제가 이 안에 들어가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멋있게 만들 수 있지? 구조도 너무나 놀랍고, 이게 그 대서양의 물결치는 파도, 각종 그 자연환경을 표현한 건데요. 이것보다 오늘은 앞으로 국회의사당이 이제 오늘 아까 국회에서 회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세종으로 오게 되면 이 국회의사당이 전 세종의 기폭제가 된다. 이걸 멋지게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된다. 대한민국 최고의 만들면 온 국민이 관심이 집중되겠죠. 네, 이게 국회의사당입니다. 이게 상원, 하원, 멋진 전망들도 있어요. 아주 오래된 겁니다. 아주 오래된 건물이지만 아직까지 브라질리아 가면 이런 건축물을 한 20-30분대 볼 때가 있다. 정말 한 3박 4일 있어도 하루 종일 볼 게 있다. 세종시 오면 그 정도 볼 게 있을까? 하루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하루 정도. 3박 4일짜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세종시가 꾸었던 그 꿈, 천마음을 항상 기억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 빅픽처를 가졌던 그 아름다운 순간, 행복했던 순간으로 돌아가서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 이런 생각을 이걸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주거지와 주거지 사이에 있는 어마어마한 녹지축입니다. 폭이 한 500m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평택 고덕 신도시라고 거기 마스터 플랜을 할 때 500m짜리 녹도를 계획했어요. 네, 그림은 그리기 쉽습니다. 나중에 50m가 줄어들었어요. 뭐 사업성이 없다, 땅이 필요하다. 네, 첫 마음을 시키기 어렵다는 거죠. 네, 여기는 그대로 했어요. 네, 그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보세요. 포장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약간만 좀 하드하게 페인트한 거지 전혀 포장한 게 없다. 앞으로 세종시를 건설할 때 포장 공간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괜히 돈 들일 필요 없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친환경 도시로서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뮌헨의 신도시인 메세슈타트 윈이라는 지역인데요. 자, 이 지역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를 짓기 전에 녹지를 먼저 조성했다는 거죠. 녹지가 전체의 51%, 절반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녹지가 이렇게 딱 손가락처럼 주거지로 다 들어간다. 여기 숲에서 자기 집 앞까지, 발코니까지 자연이 그대로 옵니다. 바람도, 그 다음에 택배적인 에너지도 모든 것들이 그대로 연결됩니다. 자, 절반은 자족시설입니다. 현대실센터도 있고 상업시설, 첨단 산업시설도 있고. 세종시가 전 앞으로 80만 되려면 이 기능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렵다. 이미 매드타운인데 이 주변에 있는 인구 다 끌어모아서 여기서 출퇴근 시킬 거예요. 친환경 도시 아니죠.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 첨단 산업들 이렇게 융복합할 수 있는 앞으로 첨단 바이오도 굉장히 유망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산업도 유망하고 신재생 에너지 같은 수소 도시도 유망하고 이 모든 것을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 그것과 친환경이 뭉칠 때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됩니다. 먼저 이렇게 인공적으로 녹지 공간을 만들었다. 인공적으로 이런 수공간도 만들었다. 이렇습니다. 광대합니다. 녹지 공원 그러면 그냥 조그마한 놀이터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녹지 공간. 이게 세계적 수준입니다. 벌써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인공호수예요. 아까 우리 그 인공호수가 세종시에서 있다고 그랬죠? 한쪽에서는 이렇게 정화를 하고 한쪽에서 정화된 물을 이용해서 해수욕을 여름철에 저는 앞으로 우리가 기후가 변화하면서 얼마나 더워질지 상상을 못합니다. 제가 작년에 런던에 지하철 타고 질식사할 뻔했어요. 런던 지하철은 냉장된 것도 있어서 에어컨이 없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덥지 않았어요. 30도로 안 넘었는데 지금 40도로 넘어갑니다. 그 지하에서 에어컨도 없는 지하철 또 키도 요만해요. 튜브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퇴근 시간에 탔더니 뒷작스러운 사람이 찼는데 사우나도 그런 사우나가 없어요. 땀이 그냥 줄줄. 이러다 죽겠다. 그래서 이 수공간이 진짜 중요합니다. 사람은 더우면 물을 찾게 돼 있고 물속에 들어갔다 오면 바로 식어요. 제가 작년에 북유럽 여행을 하면서 스톡홀름, 코펜하겐 이런 데 가보면 그냥 명동 한복판에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다 말고 나와서 퐁당 들어가서 수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다 인프라로 돼 있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건축 도서관이 있는데 이런 도서관에서 딱 샌드위치 하나 먹고 나가서 수영 한번 하고 들어와서 또 일하는 거예요. 그런 경쟁적인 도시를 충분히 세종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녹지 공간이 많지만 철저하게 이어져야 된다. 집 앞까지. 철저하게 네트워크가 되고 이 바람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고려해서 과학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 녹지축. 물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그냥 있던 거 이렇게 입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유인물이 조금 다를 거예요. 제가 뒤에 보완했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포장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우수 순환 때문입니다. 지금 기후가 변하는 거는 이 우수 순환 질서가 달라졌기 때문에 기후가 더워지면서 원래 있었던 순환 질서가 바뀌었고 많이 도시화되면서 물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혈액순환에 장애가 오고 사람도 똑같습니다. 혈액순환 장애가 오면 가장 이제 건강에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물은 무조건 흡수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포장하지 마. 자, 세계적 수준의 그 건축 어디까지 합니까? 세계적 수준의 건축은 제가 많이 봤지만 암스테르담에 있는 거 두 가지만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 슬레이슈스라고 현대건축의 지금 선구자 BIG 덴마크 출신인데요. 이분들 건축 진짜 놀라웠습니다. 제가 BIG 투어를 했는데요. 이거 말고도 어마어마한 작품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네덜란드 항구에 있는 바다가 그대로 들어오는 이제 복합 건물. 바다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기를 탁 잘랐어요. 바람과 동강과 배가 들어올 수 있는 놀라운 아이디어죠. 네. 이런 정도 아이디어를 낼 수 있어야 된다. 해결이 되려면 반대편은 테라스 하우스를 만들려고 이렇게 잘랐어요. 그냥 중장형 네모 박스인데 한쪽은 안쪽으로 하나는 위에서 자르니까 하나는 바다가 들어오고 하나는 이렇게 마당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옥상까지 이 테라스를 쭉 올라가면서 여기 사는 사람들은 자기 마당도 있고 전망도 너무너무 좋죠. 암스테르담에 여기 이제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붕까지 그대로 올라갈 수 있어요. 한 번에.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면 이렇게 전망이 열리면서 태양 전지판과 이런 옥상 녹화로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도 작용하고 세종도 좀 신천지에 그렇지 많이 추진하지만 사실은 아파트가 8층 이상 되면 제로 에너지 만들기 어려워요. 제가 서울시의 제로 에너지 27짜리 아파트, 제로 에너지 아파트 연구를 했는데 시설비까지 다 관여했는데요. 안 나옵니다. 맥시멈 한 60%밖에 안 돼요. 27짜리. 8층 넘어가 어렵다. 자, 그래서 8층 정도 짓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내려다본 경관입니다. 바다와 여기 주민들을 위한 요트 선착장도 바로 설계가 되어 있고 이렇게 그 지역에 맞는 로컬리티를 살려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극대화하는 그런 건축이어야 된다. 이 테라스 하우스가 너무 들어왔어요. 막 입주들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단지 안에서 바다로 그대로 연결. 이게 만약에 막혀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바로 여기 바다인데 전혀 볼 수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옆에 산인데 아파트 주동이 막고 있다 하나도 안 보이죠. 뚫어주면 됩니다. 뚫어주면 모든 사람이 자연이 됩니다. 이런 거는 제 서정시의 설계 지침에 지구단위 계획이 늘만하다. 앞에 산이 있다? 뚫어줘. 막지 마. 금강이 있다? 뚫어줘. 이런 지침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테라스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저녁에 아무리 스트레스 받았어도 저녁에 집에 와서 맥주 한잔 딱 놓고 여기 앉으면은 시름이 다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 집에 살고 싶다. 세종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냥 매일매일 그로 살이잖아요. 방도 많고요. 자, 그 다음에 EIG의 독주에 MVRD가 워낙 잘하는 데인데 연전연패를 했습니다. 체면을 완전히 구겼어요, 최근에. 그걸 한꺼번에 이제 만약에 이 넣어버리라는 작품입니다. 한국 실적이 잘 맞고요. 그냥 초고층 주상 복합 아파트예요. 우리 보통 이렇게 짓죠. 그런데 좀 다르게 지었습니다. 이 배경은 어떻게 지었느냐? 자, 이 초고층 주상복합도 이렇게 짓죠. 우리나라 지으면 저층의 상업시설, 사무시설, 그래서 아파트 위로 올라가죠. 이거를
초고층 아파트 하나하나를 테라스 발코니를 이면서 다 조각을 했어요. 한 세대도 같은 게 없습니다. 모든 집이 다른 비유와 다른 공간, 네, 즐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안쪽에 여기서 지상에서 이렇게 산을 올라가서 계곡을 올라가서 한 바퀴 돌아서 내려올 수 있는 산책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다 개방했어요. 모든 사람이 우리 같으면 여기 초고층 주상급 사람들이 다녀? 절대 못하죠. 이게 바로 세계 수준의 시민의식입니다. 네, 그리고 그 아래는 이렇게 또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 상업시설, 문화시설 이거를 모든 시민한테 개방했어요. 왜냐? 이렇게 높은 걸 지어서 암스테르담의 경관을 막는 보상으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는 거죠. 자, 벨기를 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자연이 있고 마치 제가 등산을 하러 산에 올라가는 그런 기분이 들어갑니다. 올려다 보면 이 발코니들이 하나도 같은 게 없이 다 조각이 됩니다. 이게 가능할까?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설계비도 많이 줘야 되고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나 이거 1년에 하나쯤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고 세종시의 예산이 저는 어마어마할 거라고 봅니다. 국채연상에서 매년 하나씩 정도 이런 건물을 만들어간다. 10년 뒤에, 20년, 30년 뒤에 국제적인 도시가 된다. 30년 뒤에 세계문화유산이 될 수도 있다. 30년 뒤에 세종시 건축가 중에서 프리츠크상을 수상하는 건축가가 나올 수 있다. 그게 저는 세종시로 그런 목표가 있다는 거죠. 자, 올라가 보니까 여기 놀러 온 사람도 많아요. 여기 아마 중동에 있는 아가씨들인데 여기 와서 사진 찍고 피크닉하고 있어요. 다 개방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유명한 공간이 된 거죠. 이렇게 위에 약간 그늘이 지는 공간이고요. 정말 자그마한 화단 같은 발코니도 있고 이렇게 커다란 발코니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성이 또 뭔가 재밌는 걸 만들어요. 네, 안전대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 내려오면 이제 투어가 끝납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9월달에 왔었죠. MBRD 유니버스와서 아마 엑스포에서 강연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암스테르담 가서 사무실을 방문해 보니까 한국인을 제일 많이 하는 데는 UN 스튜디오. 왜냐? UN 스튜디오는 우리 거를 절반, 자기네들 절반 섞어줍니다. MBRD, BIG는 자기네가 워낙 세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건물 디자인 안 해줘. 우리 그런 거 못해요. UN 스튜디오는 해줍니다.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방문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요건 아까도 이제 내부로 들어간 개방된 우리로 말하면 공공 보행특구, 공개 농지가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짜투리에 조금씩 개방했다는 게 아니고 건물 내부를 그냥 신장채 내주는 거죠. 그래야 장사도 더 잘 되고 이 건물에 대한 이제 시민들의 호감도 높아지겠죠. 그게 이제 들어가는 길 나가는 또 예술적으로 만들어서 건축을 예술로, 건축을 문화로. 제가 아까 이제 점심 먹으면서 일본 건축이 이렇게 좋은가? 일본은 건축계 노벨상의 프리츠크상을 8명이 받았습니다. 세계 공동 1등이에요. 미국과 함께. 미국은 이제 주최 측이니까 자기네 많이 준다고. 이해하지만 일본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받게 됐지? 일본은 1960년대, 50년 말에 건축이 예술이냐 공학이냐 논쟁이 심했어요. 그래서 간신히 건축이 예술이다라고 건축가들이 논쟁에서 이기고 그게 여러 시민들의 의식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건축이 예술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에 대해서 투자가 들어가죠. 건물을 멋지게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걸 투자해 주고 그동안 일본 경제가 또 좋았고요. 근데 이게 이어져 최근에도 일본도 지방도시 다 사람 비고 유명한 우리 분당 같은 타마르타 벌써 15% 인구 빠졌어요. 가보면 썰렁합니다. 상가도 긴 게 많아요. 우리 분양이 안 됐지만 거긴 노후화된 데다가 되어있기 때문에 되게 썰렁해요.
그런데 동경 도심에는 새로운 멋진 건축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볼만한 게 너무 많아요. 네. 우리도 그런 논쟁이 필요한데 그런 논쟁, 건축 예술이라는 논쟁, 건축가는 문화유산을 만드는 전문가라는 예술가라는 논쟁이 세종시에서 시작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좋은 건축이 많이 지어질 거니까.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국가시범단지도 있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핀란드 헬싱키 근처에 칼라사타마. 이것도 약간 신도시 같은 건데요. 이건 이 컴팩시티 개념입니다. 헬싱키에서 바로 전철타고 전철역이 있어요. 여기에 3개의 동을 높이 지었습니다. 전철 타고 걸어다니는 거죠. 나머지는 낮게 깔았어요. 이게 바로 컴팩시티. 우리는 이렇게 다 짓죠. 높게 쳐. 그리고 컴팩시티다. 그게 아닙니다. 몇 개만 높게 쳐야 돼요. 몇 개만. 아이템이 이렇게 많습니다. 공유 전기차. 자동차 안 갖고 가요. 길거리에 공유 전기차가 쫙 충전되어 있습니다. 앱을 딱 누르면 언제든지 쓸 수 있어요. 주차장 필요 없습니다. 충전할 필요 없어요. 이미 다 바뀌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다니는 길은 딱 한 차선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PM,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녹지대 다 바뀌었습니다. 북유럽은 특히 다 바뀌었어요. 예, 우리 이제 기존 도시도 바꿨는데 우리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나머지 생활권들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하다못해 저는 네옴시티 같이 바꾸더라도 BRT 가는 주변만 높게 되고 나머지 다 보존할 수도 있어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고 새로운 시대에 지구가 지금 너무 앓고 있잖아요. 저는 여행을 좋아해서 이번에 남태평양 가보니까 가라앉고 있는 섬들이 많아요. 실제입니다. 실화. 너무너무 덥고 건조하고 이게 지금 이걸 어떻게 우리가 건축에 기여할까요? 네, 여기 스마트 주의주 동물원을 만들어도 스마트 기술을 다 넣어서 만들어요. 우리 지금 국가시범단지 해야 되겠죠? 네, 여러 가지. 그래서 폐기물도 다 모아서 완벽 100% 재활용합니다. 그리고 난방 독타고요. 자율주행차도 돌아다녀요. 그리고 이거 아까 말한 전기차 길가에 있어요. 따로 주차장 없습니다. 모든 폐기물은 재활용시설을 100%하게 주민들이 들고 와서 불편하게 분리수거 하지 않습니다. 여기 딱 와서 집어넣으면 이게 압송돼서 중앙에서 다 처리됩니다. 네, 이게 헬싱키에 겁니다. 헬싱키에 수학적으로 가요. 거기에서 이제 다 처리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높은 거 몇 개만 딱 짓고 막 과감하게 넓은 녹지들을 도시로 집어넣어요. 제가 세종에서 본 거는 이 가능성이에요. 진짜 굵은 녹지들을 세종은 과감하게 집어넣을 수 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종에 와서 보면 와, 녹지대 이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생태적이에요. 거기에 물이 들어가고 바람이 들어가고 자전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식물이 들어가고 동물이 들어가고 하면 생태도시, 친환경 도시 된다. 단지 내도 아까 포장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공적으로 자연을 만들어서 다 집과 연결시킵니다. 아직까지 이런 단지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게 북유럽은 이제 이런 단계까지 우리가 훼손했던 자연을 우리가 개발하면서 복원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치유하지 말고 다시 생태계를 복원해 나가는 그런 치유도시, 자연 치유도시죠. 우리가 치유받는 게 아니고 자연이 치유받는 도시. 그게 진정한 게 생태도시다. 음식물 쓰레기까지 100%. 우리나라 퇴비화를 지금 하는데 3분의 1도 못 씁니다. 퇴비화해서 또 버려요. 그게 폐기물입니다. 다시. 자,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에코비키. 제가 2000년대 한 15년 전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막 건설이 시작돼가지고 건물 짓고 여기가 이제 핵심 개념이 뭐냐면 그린 핑거예요. 핑거가 이렇게 주거지로 들어가요. 녹을 이제 주거지로 집었는데 그 녹을 어떻게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측벽 공간인데요. 그거를 텃밭으로 만들었어요. 양쪽에 있는 주민들이 나와서 이걸 가꾸면서 사회적 지수도 높아지죠.
야, 너 뭐 심을 거냐? 나 열무 심었는데 비료 어떻게 줘야 돼? 나 오늘 쑥 갖다 놨는데 상추를 좀 바꿀까? 이러면서 대화가 되고 이걸 매개로 사회적 특성 올라오면 먹거리 자극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빗물 활용이라든지 퇴비화해서 유기농으로 한다든지 폐기물을 먹거리를 순환시키는 바로 그 땅이 신도시입니다. 포장하지 않습니다. 포장하지 않습니다. 생물이 자랄 수 있는 공간으로 공기주. 제가 이 15년 중에 본 우수펌프인데요. 이번에 다시 갔어요. 다시 가봤더니 훨씬 더 무거워져 있고 이 펌프가 바뀌었지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대로. 네, 이게 바로 친환경 도시다. 2단계까지 다 돼가지고 이제 눈에 띄는 건 건물마다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올라가 있다. 15년 만에 그게 바뀐 점이고요. 더 생태적으로 됐다. 이런 데서 아이들이 놀고 제가 이거보다 조그만 길을 가는데 어린아이 여자애 둘이 뭘 따고 있어요. 베리 같은 거.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엘더베리인가 그랬는데 나보고 맛보라고 줬어. 와 정말 달콤하고 제가 목마르고 너무 피곤했는데 그거 몇 개월 먹으면 기분이 딱 났어요. 그래서 이게 생태도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요. 자, 세종시 도심이라면 모범이 될 만한 게 이 하마비입니다. 스톡홀름에 있는 건데요. 하마비는 이 자원순환 모델을 처음부터 다 그랬어요. 여기에 오는 빗물, 다음 폐기물 어떻게 여기서 다 순환시킬 거냐 그걸 다 연구를 해서 실제 가보니까 참 부러운 데인데요. 이 뒤에 이렇게 커다란 구름이 있습니다. 굉장히 면적이 커요. 이 구름에서 바람이 일단 도시로 다 들어오게 커다란 목줄을 올렸어요. 이름이 에코덕트예요. 이것이 덕트가 좀 돌아가고 있죠. 공기 환기를 위해서. 자연의 공기가 들어오는 에코덕트. 쉽게 말하면 바람길이죠. 그래서 보세요. 자동차라는 게 이렇게 쭉 딱 하나. 모두 훨씬 크죠. 가운데 대중교통. 이렇게 스웨덴 스톡홀름 도심의 도로입니다. 우리 물론 BRT 4차선이니까 그렇게 넓지 않죠. 하나로 줄여도 돼요. 복잡한 데는 3차선을 하더라도 한쪽엔 2차선, 한쪽엔 2차선. 과감하게 차가 다니는 길을 다이어트 해야 된다. 포장되는 길을 다이어트 해야 된다. 이게 생태도시다. 자동차를 가지고 바쁜 사람은 다녀야죠. 네. 그러나 대중교통과 비행과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면 자율주행 셔틀을 타기 시작하면 이 자가용세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러면 도로를 한 차선만 해도 돼요. 이미 다 그렇게 했습니다. 북유는 다. 그래서 저는 이 도시계획과 교통이 이 생태도시와 친환경 도시의 1번이다.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트랜스포트 모달을 친환경으로 바꿔줄 수 있다. 네. 그거를 제가 저는 세종시 남은 공간에서 꼭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를 더 다이어트 해야 된다. 포장 공간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좀 어렵겠지만 저는 금강에 배가 떠 다닌다면 또는 세종시에 제가 이제 좀 이따 성산구리 시티 제가 계획한 도시를 보여드릴 텐데요. 배가 다니는 길을 만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물이 도시로 들어옵니다. 물이 들어와야 진짜 친환경이 된다. 건조하지 않은 도시가 된다. 이 스톡홀름은 너무 좋은데 이게 대중교통이에요. 버스예요. 코펜하겐도 마찬가지입니다. 막히는 길 하나도 없이 그냥 너무 시원한 바람, 저녁노을 보면서 이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 그냥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멋진 수문이 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이 물이 실개천이라도 도시 전체에 들어와야 된다. 이 하마비 인공적으로 만든 녹지대와 수공간입니다. 이 가운데 100m쯤 되는데요. 이 공간을 차를 완전히 빼고 물과 녹이 가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조그맣게 사람 다니는 공연공간이죠. 여기를 한번 걸어놓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가고 여기를 또 갔는데 10년 전에 나무가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완전 숲속을 걷는 것 같아요. 여기 테라스들이 있거든요. 바로 뒤에는 바다가 한쪽은 바다가 보이고 한쪽은 이 멋진 숲이 보입니다. 이런 사업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사람이 한 거예요. 네. 천사가 내려간 거 아닙니까? 이런 도시를 만들 충분한 기반이 돼 있다. 도시는.
자, 코펜하겐 제가 유럽에 가장 살고 싶은 도시입니다. 옛날에 런던이었는데요. 지금은 아닙니다. 런던 너무 복잡하고 너무 좀 어려워요, 문제가. 코펜하겐이 이제 최근에 이 북한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간축한 섬인데요. 여기를 개발하면서 UN 본부까지 유치를 했어요. UN까지. 여기 UN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가 지속 가능한 건축으로 지어져 가지고 100% 에너지 가입하고요. 재활용 가능한 식물 기반 재료로 지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이제 인공 유기화합물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바이오 시대로 갑니다. 바이오 시대. 이제 썩고 자연으로 들어가는 생물 자원이 우리 건축 재료가 되고 책상이 되고 책이 되고 모든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류를 다시 한번 이제 저는 혁신할 거라고 보는데 이런 첨단 바이오 소재로 건축도 해야 된다. 그런 거죠. 아까 태양광 많이 안 쓴다고 그랬죠, 세종시에서. 네. 정부 자체가 이걸 제가 볼 때는 뭐 강력히 들어갈까 할 생각이 있다가 없다가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태양광은 사실 기본입니다. 태양광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연료전지 뭐 이런 거 할 수 있고 태양광은 가장 싸게 자연이 주는 에너지를 그대로 받을 수 있거든요. 지붕의 100% 벽에도 붙여야 돼요. 벽의 경계성이 떨어져요. 당연히 지붕은 100% 태양광을 하든 옥석 목화를 하든 해야 됩니다. 저는 두 가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기후를 변화시키는 이 에너지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되고 아니면 옥석 목화를 해야 돼요. 우리가 망가뜨린 자연을 그대로 지붕에 만들어서 돌려주는 겁니다. 건축가라는 숙명이 자연을 훼손하게 돼 있어요.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지붕을 높여서 새들이 오게 하고 열선에서 맞추고 식물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네, 이것이 건축가가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코펜하겐 도심에 건축박물관도 있고요. 완전 도심이에요. 여기 공공도서관. 옛날 도서관에 이렇게 현대적으로 붙였어요. 네, 여기 제가 이제 하루 종일 놀았습니다. 너무 볼 게 많았어요. 건축 전시도 많고 책도 많고. 그런데 딱 나오면 바로 이렇게 그 건물 앞에 아까 그 도서관 앞에 이렇게 바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백크 공간이 만들어가지고 이게 몇 킬로를 이어져요. 도심에. 저도 수영을 해봤습니다. 너무너무 더웠거든요. 구기력이 35도를 넘어가니까. 방법은 물속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저녁마다 이 코펜하겐 시민들은 지하철 몇 정거장만 가면 바다에 해수욕장으로 갑니다. 다 그냥 수영복 들고요, 이렇게. 저도 쫄래쫄래 따라서 가보니까, 와, 천국이에요. 저녁에 노을을 보면서 수영을 할 때 바다예요, 바다. 제가 스노클링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태평에 가서도 스노클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그 극락주도 많지만, 제일 좋았던 건 뭐냐. 남태평에 제가 많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이따 유튜브에 제가 올려놨어요. 거기서 보시면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기분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왜? 세계에서 가장 맑은 공기, 그 푸른 하늘에 무게로 떠있는 걸 봐도 그래서 이 정말 쾌적한 자연환경 내에서 인간은 그대로 행복하다는 걸 느꼈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멀리 와 있습니다. 이렇게 맑은 날이 지금 중국이 열흘 동안 연휴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맑은 날이 지속되는 거예요. 공장이 다 지금 중단되거든요. 미세먼지 없는 날이 거의 없죠. 네. 이렇게 세종시의 주민들이 여름에 바다에 가지 않아도, 이게 내륙이잖아요. 가지 않아도 해수할 수 있는,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수변 공간을 만드는 게 저는. 자, 그 다음에 코펜하겐의 또 하나의 자랑거리 바로 이 코펜1입니다. 수학자이에요. 코펜하겐하는 모든 쓰레기를 받아서 여기서 수거를 합니다. 우리 같으면 뭐 난리가 났겠죠. 야, 이거 우리 오면 안 돼. 여기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스키장을 만들었어요. 건물이 높으니까 코펜하겐은 스키장이 별로 없습니다. 더 올라가야 노르웨이 쪽이요. 건물을 빙빙 돌아서 높은 건물 따라서 이렇게 스키 타고 내려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완전히 야산처럼 산을 하나 만들었어요. 등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 걸어 올라갔는데 제가 등산 좋아하거든요. 저 숨이 찰 정도로 운동이 됩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 스키 타고 쫙 내려오고 올라가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경관을 찍으면서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아침에 아메리카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제가 커피 좋아합니다. 커피 좋아해서 제가 여기 산다면 아침마다 여기 동네에 올라가서 책 보고 커피 마시고 아침을 행복하게 지낼 거예요. 네, 그것만으로 다른 거 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 하시는 분 너무 부러웠고 소각장을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저는 발상의 전환입니다. 소각장을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동물이에요. 가염식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걸 다 집진하는 포집하는, 아까 CO2도 포집한다고 했죠. CO2 다 포집하는 기술 연구에서 미국 시켰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 반대할 이유가 없죠. 유해가스도 안 나오고 CO2 안 나오고 놀이터고 네 멋지다 하더라고요. 그 공간이 우리 도시에 있다. 코펜하겐 가시면 꼭 가보시고요. 저는 세종시에 친환경 도시 표방하는 이런 거 하나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지방에서 소각장만 지은다면 반대하고 대응하는 거 하드캐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보상을 어마어마하게 하거든요. 이런 거 하자는 말씀드리고요. 자, 시간이 오늘 제한되어 있으니까 좀 간략하게 좀 요약해서 제가 적었습니다. 제 제안 사항이요. 자, 첫 번째, 물이 연결되지 않고는 친환경 도시 안 된다. 물이 없지 않느냐? 물이 없어요. 요즘 비 한 번 와보세요. 폭우가 쏟아지죠. 그걸 다 우수관을 묻어서 빼면 안 됩니다. 홍수나죠. 도시 위로 그대로 다 흘려서 보이고 침투되고 아까 해수욕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야 생명이 살게 되면 미기후가 조절됩니다. 배수로도 완전 오픈 컷으로 해야 돼요. 이거 유럽은 20년 전부터 했어요. 굳이 땅 파서 묻을 필요 없어요. 살짝 파서 용량에 맞게 잔디 심으면 글로 물이 흐릅니다. 네, 굳이 물 따라 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물이 연결되면 녹이 연결돼야 돼요. 중요한 거는 그냥 우리가 보존한 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대중교통공원, 각종 시설, 학교, 네, 스포츠센터 전부 다 도시 가로 숲을 만들어요. 이제 더워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요 도시 우산, 어반 엄브레라를 만들어서 시민들 여름에 그늘만 둬도 50%씩 나요. 50%. 네. 30년 뒤에는 세종시는 여름에 내가 다니는 모든 그는 나무숲으로 둘러싸인 터널입니다. 생태도시가 되려면 생명이 같이 살아야 됩니다. 하천에는 백로가 날라오고 도롱뇽이가 새끼를 낳고 산으로 돌아가고 고양이가 같이 살고 제 고양이 너무 좋아요. 우리 동네 8명을 제가 밥을 지금 저녁에 와서 밥을 주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저랑 너무 친하죠. 요즘 아이들도 안 가지고 똥도 못해요. 고양이 그만큼 좋아가지고 한 30분 놀다 오면 복잡했던 머리에 온갖 스트레스가 전부 없어져요.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생명체가 내 옆에 있다는 것. 이게 우리한테 위안과 평화를 줍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동물과의 공존. 그 다음 교통은 무조건 친환경으로 해야 돼요. 자가용 없이도 너무 편안하게 다닐 수 있어요. 전 자가용, 제 차 안 갖고 다닌 지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탑니다. 한 10년 됐어요. 처음에는 하루만 차 놓기. 그 다음에 이틀, 3일. 50이 넘어서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안 쓰는 날도 있어요. 자전거 타고. 또 PL도 타고요.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 따라 하면 됩니다. 젊은 학생들을 같이 있으니까 PM 타는 거 배워가지고 그거 타고 다니고요. 좀 위험하지만. 그 다음 친환경 에너지. 지금 뭐 태양광 가지고 안 됩니다.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시대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재련이 절대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말씀드린 건데 이거 뭐예요? 친환경 문화. 시민들이 내가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어가는 주체다 라고 생각하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적극적인 라이프스타일을 형성해 가야 돼요. 야, 우리 맨발 걷기 딱 만들자. 시장한테 제안하세요.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맨발로 다니면서 맨발 걷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슬로우 천천히 걷게 됩니다. 즐기게 되죠. 이야기하게 됩니다. 행복해지게 됩니다. 저는 이것만 만들어도 세종시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계획한 도시는 이렇게
오픈형 수로를 다 만들어 가운데 커다란 중수를 넣어서 배가 다니면서 모든 물이 다 함양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녹지와 바람길을 다 연구해가지고 방향과 키와 폭을 연구해서 그걸 다 집어넣었어요. 세종시설이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대로 실천하는 거다. 새로운 교통, 이 간선도로가 3개나 있는데 저는 하나로 줄여버렸어요. 일로만 참아주고 다녀라. 나머지는 다 신교통, 자율주행. 이게 2030년대에 이제 돼야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때 자율주행이 된다고. 그때 위해서 집어넣고요. 물류까지, 물류 CRT까지 넣어서 온 동네 전국 방방곡곡에 택배차가 24시간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자는 시간에도 돌아다녀요. 거기에 CO2가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이 도시는 모든 물류를 여기에 지하로 해서 모읍니다. 여기에서 건정으로 보내도 여기서만 운반해요. 굉장한 CO2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물류만 계획을 해도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씀드립니다. 탄소 중립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첫 번째가 바람길이다. 여름이 예측할 수 없이 더워질 겁니다. 여름에 바람길이 없는 도시는 냉방고가 굉장히 올라갈 거예요. 거기다가 쾌적하지도 않고요. 예. 그 다음에 탄소 흡수가 우리가 아무리 줄여도 흡수존이 있어야 돼요. 저는 50% 이상을 했습니다. 50% 이상. 숲과 여기 맨땅과 이런 곳을 최대한 확보했다. 그 다음 주거단지는 다 제로에너지 난다.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 자정시설을 집중적으로 모아서 영도목과 고밀 영도목과 지역을 만들고요. 나머지는 완전히 저밀로 만듭니다. 그래서 마당에 있는 것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제로에너지를 만들어줄 수 있다. 여기는 전기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18단지를 전체 도시 30% 에너지 해결하는 18단지를 따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안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자원순환은 재활용 50%하고 생활쓰레기 30%, 쓰레기 태워서 급탕, 난방 20% 이렇게 해서 계산했습니다. 자, 너무 빨리 말씀드려 죄송하고요. 제가 이제 30년 동안 여행을 해서 세계 MG 코스를 만들어서 지금 연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요. 여기 한국의 유튜브에 치시면 제가 그동안 봤던 답사 여행들을 하나씩 올리고 있으니까 저랑 바로 연결을 해줄 수 있습니다. 토론할 시간은 많지 않거든요. 토론자 선생님들 이제 말씀이 두렵지만 제가 이제부터 잘 경청해서 또 앞으로 공부하고 하는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통 수단 어디를 통해서라도 연락 주시고요. 특히 조금 여행 가고 싶을 때 여기 좀 걱정된다.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오지도 많이 다녔어요. 아프리카 8번 갔다 왔습니다. 중동, 중남미도 여러 번 여행했고요. 제가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많이 다녔습니다. 많이 털려보고 뭐 무장강도도 나가고 납치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됐고요. 여기 있는 개구리는 제가 코스타리카에서 본 개구리 모자가 찍은 거예요. 코스타리카가 중미에서 가장 사용한 선진국이에요. 100% 재생에너지를 모든 국가에 쓰고 있거든요. 그런 나라가 있다는 걸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중미에서 우리가 아메리카 그러면 되게 남아메리카는 좀 가난하게 생각하죠. 네, 그래서 제가 항상 트레이드마크하고 제 대학교 때 별명이 개구리입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어디를 뜰지 모르겠다. 여행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가서 여기서 좋은 정보 들으면 바로 바꿔요. 예약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가는 비행기만 딱 예약하고 해요. 나머지 현지에서 어려우면 다 도와줘요. 그래서 민박하게 되고 가서 얻어먹게 되고 친구 삼아서 같이 여행합니다. 그게 진짜 현지와는 여행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랑 같이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더없이 영광을 받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수입니다. 되게 안되는데 특별히 그렇게 겸손한 분들이 다 훌륭하지는 않으신데 훌륭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은 좀 우리
이 교수님 제가 처음 여기 올라오면서 그랬을 적에 아주 겸손하셨는데 역시 훌륭한 생각을 갖고 계셔서 또 실질적인 그 사고와 실천을 계속 하시면서 좋은 그 발제 주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그 토론자 중에 그냥 한 사람이었어서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토론 중에 뭐 사회자가 되는 바람에 토론 내용을 제가 다 많이 할 수가 없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마침 또 이 교수님께서 많은 제가 하고 싶은 그 내용들을 다 함축적으로 더 많이 풀어왔는 해서 발표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굉장히 인상적인 주제 발표를 들었습니다. 세종시에 제가 총괄 행복도시에 세종시는 또 우리 총괄 계획과가 따로 계시고 저는 행복도시에 총괄 건축가를 현재 지금 두 번째 연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3년여 지나서 사실은 다른 분들보다는 세종시에 대해서 많은 그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또 밖에서 있었던 그 개판도적인 입장에서 세종시를 많이 보고 있었고 세종시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진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좋은 건축을 또 이쪽 분들과 좀 하고 있었던 점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발전을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여성분들한테 먼저 좀 부여를 드려서 이 교수님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나 또 좋은 아이디어들을 말씀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장 선생님이 우리 그 세종시에 대해서 균형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셨고 만드셨고 의견이나 좋은 또 내용 아니면 뭐 비판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부탁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토론할 내용은 첫 번째로 나서도 일반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적합하지 않아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제 부분이 저는 좀 간접적으로 여행이 가까운 것 같아서 너무 재밌게 감사드리고요. 일단 세종시가 친환경 도시에 대해서 관심도 많습니다. 세종시는 행복청이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행복청 자체에서도 탄소 중립을 위한 기획을 많이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친환경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산업이나 교통 그 중에 하나가 건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도시 건축의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른 분들처럼 좀 더 기술적이거나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저희가 친환경 도시로 갈 때 그 발제자 교수님들도 말씀해 주셨듯이 건축가의 입장에서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적인 입장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서 이런 것들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하는 일들을 이제 행정적인 측면에서 어떤 좀 바람직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좀 연구자의 입장이라서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침 7월에 세종시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이라는 게 수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안에서의 조금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발제자 교수님께서 한 친환경 도시에 딱 적합은 하지는 않겠지만 행정적인 측면에서 저는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세종시가 인구가 거의 40만 정도 되는데 동지역의 79% 정도가 차지하고 있고요. 건축물로 따져도 지금 현재 약 3만 6천 동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2012년부터 도대체 건축물이 얼마나 증가했을까를 조금 제가 계산을 해보면 약 연면적으로 따지면 270%가 증가가 되고 앞으로도 5년 동안 인구뿐만 아니라 건축물도 50%가 증가하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탄소 중립이나 친환경 도시로 가기 위해서 건축물이 해야 할 역할은 큰데 과연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건축물도 폭발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 도시에서 과연 탄소 중립과 친환경 도시로 건물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을까라는 고민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온실가스 배출량도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가 이런 계산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행정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50년까지 그대로 놔뒀을 때 건축물 부분에서 온실가스가 얼마나 배출될 것인가 이거를 조금 계산을 해봤는데요. 그 세종시 자체에서의 정책적 대입이 없었을 때 거의 70% 이상이 온실가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세종시가 좀 더 건물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시작점이 저는 녹색 건축물 설계나 저 세종시만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연히 아시다시피 이게 신도심과 읍면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세종시는 일부분은 행복청이 관리를 하고 있고 일부분은 세종시의 권한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기준이 지금 현재는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고 이제 제안한 것 중에 첫 번째 부분이 녹색 건축물 관련한 설계 기준 이런 걸 통해서 읍면 지역뿐만 아니라 동지역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렸는데 아마 그 부분은 세종시 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녹색 인증이나 제로 에너지 빌딩 이런 것들도 많이 요즘에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세종시의 제로 에너지 빌딩이 인증이 받은 걸 보면 43개가 정도가 인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개만 지원돼 있고 나머지는 다 동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과 동지역의 좀 격차, 그런 인증에 대한 격차도 좀 재밌는 부분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좀 두 번째는 세종시 자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사실 예산이 교수님께서 세종시의 예산이 엄청날 거라고 말씀해서 세종시 예산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조직과 인력 예산 어떻게 해야 되냐. 조직과 인력은 예산이 다 들어가는 부분인데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이나 녹색 건축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면 당연히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조직과 인력이 충분히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세종시에서는 지금 현재 드릴 리모델링 관련한 사업 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신데 저희가 이제 건축물 측면에서 친환경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조직과 인력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세종시가 조금 많이 좀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제안을 들어 조금 정리를 하면 첫 번째가 이제 통합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되고 두 번째는 조직이나 인력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좀 단기적 관점에서 저는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세종시 자체의 여기 이제 건축가에서도 오셨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역량도 다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실현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민 인식이나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너무 중요한 이야기, 시민 인식이나 홍보 부분도 중요한데 오늘과 같은 이 자리가 홍보의 하나의 자리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듣는 얘기고 저는 너무 이제 건축물 정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분들 말씀을 못 듣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적인 기준에서 말씀하셨고 또 그러시면서 세종시 예산이 적다가서 아까 우리 교수님 발표해 보면 포장도 안 하고 그래서 그런 데서 좀 예산 좀 많이 세입하셔가지고 또 새로운 우리 친환경 도시가 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고요. 또 반면에 시민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기 계신 전문가들만의 생각을 우리가 필요하고 아마 또 정책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만한 또 시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현실화하는 데 또 어려움에 직면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시 또 우리 시민 활동가하고 계시고 좀 기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계시는 김주희 선생님한테 마이크를 좀 넘겨서 이런 시민의식이 어떻게 좀 강화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시민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너무 잘 들었는데요. 정말
정말 교수님 발전하시는 거 북유럽 도시들 보면서 와 너무 부럽다. 우리 저런 도시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이제 또 막상 시민분들 보면은 기후 문제에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인식은 하고 계시다 하더라도 이거를 내가 어떻게 직접 바꿀 수 있는 문제라고까지 이렇게 글쎄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가장 쉬운 것부터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이제 우리 기후 위기를 이렇게 폭염이나 홍수나 너무 심각해지면서 이 농작물들 피해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그 채소값이 점점 막 폭등을 하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그런 이제 그 부지들부터 활용을 해가지고 그런 이제 공동 이제 텃밭 같은 것들 이제 같이 경작하면서 그런 이제 환경 문제나 다른 공동체 문제에 관해서 서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을 마련하는. 저희 아파트 주변만 하더라도 그 주변에 보면은 그런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세종시의 그 장남들판과 이제 한가집지가 이제 굉장히 정말 보존되어야 할 그런 이제 구역인데 아직 이것을 보호하는 조례도 아직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장남들판 같은 경우에 원래 처음에 이제 그 국회 공모전 당선자를 보면 원래 그 가운데 그 논에 그 보존할 부지를 굉장히 많이 그 책정을 해놨었는데 그게 이제 하나씩 개발로 인해서 이제 사라지면서 지금 이제 거기 또 제2중앙공원을 만든다는 그런 이제 계획이 들어섰는데 제가 그 전에 거기 이제 방문했을 때 보면은 정말 거기 이제 그 멸종 위기종들 막 시베리아에서 날아오는 철새들 막 거기 막 왔다 가고 막 하는데 굉장히 놀랐거든요. 가서 직접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런 그 공간들은 정말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거기에 굳이 인간들이 어떤 인공적으로 또 뭐를 만들어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훨씬 무슨 이제 생태교육을 위한 뭐 작은 통로 하나 정도 만들어서 가급적 보존하는 측면으로 이제 가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다시 이제 거기 이제 인공적인 공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래서 어떻게 그 친환경적으로 정말 가치를 잘 살려야 할지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세종시 계획할 때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70%까지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목표라고 제가 들었었는데 지금 현실은 그게 좀 아니고 정반대로 60~70%를 다 이제 자간 수용차가 분담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환경 문제 시민 의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정말 풀 수 없는 문제 같아요. 제가 이 나이부터 지금 그 운전면허가 없는데 가끔 제가 한국 사람이 맞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자전거 도로가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근데 막상 이제 여기 세종시에 오셔서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이제 오히려 나에게 좋다고 여기시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거 자전거 도로 쓸데없이 너무 넓은 거 아니냐, 도로 폭이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장난들판 앞에 이제 96번 도로로 또 이제 환경단체 분들이나 이제 태국청이랑 이제 사회 마찰이 있고 했었는데 거기도 원래 이제 사용하던 도로가 아닌데 이걸 일단 사용을 하도록 개방을 하고 나니까 차량이 또 너무 많아진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그 세종 이외의 지역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청두 시간대는 또 거기 이제 교통량이 워낙 많아지고 그래서 이 교통 정책 이제 그런 이제 도시 건설 정책과 대중교통 정책이 같이 연계돼서 나가지 않으면 이 예산 문제나 하면 굉장히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역 대중교통 수단을 정말 더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확보하지 않으면 대중교통 문제 굉장히 풀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그 발제에서 그 코페닐 소각장 소개해 주셨는데 저희 그 전동면 소각장 때문에 또 이제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주민분들과도 이제 마찬가지로 중간에 이제 그 지역 이제 선정되는 부지가 바뀌면서 하는 과정 중에 이제 소통 문제가 많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거기로 이제 일단 뭐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시민들이 그
때문에 그 주변에 같이 살아도 나의 뭐 건강이나 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을 수 있게 이렇게 더 나아가서 좀 컴패니처럼 소각장이 오히려 그 어떤 랜드마크 구실까지 할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계획으로까지 이렇게 발전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이제 친환경 도시라고 하면 첫 번째는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온실가스 발생하는 게 60~70%가 다 에너지 부분에서 오는 건데 정말 뭐 태양광, 풍력 이런 그걸 굉장히 기본적인 그런 재생에너지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수소에너지 같은 경우를 먼저 막 도입을 해서 이게 그 그린 수소도 아니고 또 그레이 수소 에너지가 막 만들어지면서 정작 그 환경 문제에는 아무런 일조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제가 그 시에다가 천변에 천변 주변에 그 비탈면 같은데, 방사능 같은데 이용해서 태양광 같은 거 이제 설치해보면 어떻겠느냐 건의를 여러 번 했었고 했는데 이제 참 책창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지금 새로 만들어진 공영주차장 같은 데도 그 태양광 지금 없는 곳이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부터라도 이제 또 이제 나성동의 그런 도시 상징 광장 같은 것도 보면은 여름철에 그렇게 되게 힘들거든요. 나무도 없고 그런 것부터 이렇게 태양광 시설 마련하면 이제 그늘만 효과도 있고 굉장히 이제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시정 전반이 이런 탄소 중립 목표를 향해서 다른 세부적인 것들이 이렇게 맞춰 나가면서 뭐 신축 건물을 할 때도 뭐 제로 에너지를 정말 확실히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그린 리모델링도 매년 뭐 얼마 정도 수준까지는 이제 그 노후한 지역부터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다들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시정이 이렇게 그 탄소 중립을 향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사실 지금 시에서 이제 지금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있으면은 지금 하시는 게 국제 정원 방문 도시 하신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하는 어떤 왜 그것을 하면 무엇을 하면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시정의 어떤 그 주된 어떤 그 계획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기후위기에 맞닥뜨려서 우리 도시 생활 전체 도시 시정 전반을 어떻게 이끌어나가야 될지를 시민들과 같이 이렇게 고민하고 또 필요한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나가야 하는데 지금 많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되게 아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시민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시민단체 역할도 중요한데 제가 시민단체 세종시에서 활동적으로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제 아직 그 시민단체의 어떤 역량이나 그리고 이제 시민분들의 어떤 의식이나 내가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숙제가 많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으로 이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이제 토론이 열리려면 주주발표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많으셔야 돼요. 반대 의견이 없으셔는 거 보면은 아까 우리 이 교수님이 엄청난 노력을 하셨거든요. 미리 와서 세종시가 너무 물론 세종시에 애초에 당초에 계획에 참여하셨으니까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발전을 하기 위해서 사전 노력과 연구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반복을 했고요. 또 아울러 말씀드리면 이렇게 세종시가 원하는 부분들을 미리 다 감지를 하셔가지고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반대 의견들이 별로 없으실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몇 가지 말씀 중에 저는 저 역시 집에다가 3가지 목에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 도시가 계속 노래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노래를 하는 주체는 사실 살아있는 생명이죠. 도시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생명체가 모여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도 생명체 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도시가 계속 노래를 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되어야 되나 생각하는 게 새였습니다. 우리 자동차 소음을 노래라고 생각하진 않죠. 그래서 제가 해마다 찾아오는 제비를 어떻게 우리 집에 끌어들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가만 보니까 제비가 와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냥 실패하고 돌아간 게 제가 사는 집에 지금 15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5년 전쯤에 제가 내가 건축을 하는데 제비집 하나만 만들겠나. 제비집을 제가 집으로 만들어서 그런데 진흙을 구할 수가 요새가 없습니다. 제비가 오지 못하는 이유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논밭이 없으니까 진흙을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천들은 다 목개를 했죠. 생태가 없으니까 제비가 짚은 구에 오는데 진흙을 구할 수가 없어서 집을 못 지고 있다는 걸 알고 제가 집과 진흙을 묻혀서 한 5년 전에 집을 지어놨습니다. 저만 밑에다가. 드디어 올해 제비가 5년 만에 2번을 찾아와가지고 첫 번째 4월에 5마리의 그 새끼를 낳고 저는 그걸로 당연히 끝날 줄 알았는데 6월에 다시 어떤 제비 부부가 찾아와서 4마리의 새끼를 낳고 지난 8월 15일날 다들 또 강남으로 돌아갔던지 돌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그 생태 교육에 대한 얘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까 길냥이를 돌보고 계시는 서로 간의 생명 공생이라고 말씀하셨죠. 아주 공감이 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건축물에 스스로 우리 건축가들 아니면 집을 지시는 분들마다 길냥이의 집이라든지 새 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건축물에 좀 포함을 해서 해야 그런 생명 공생, 실질적인 생태가 우리가 아주 2차원적인 생명력을 갖고 있는 그런 수목이 아니고 진짜 생각이 있는 그 동물들까지 가질 수 있는 생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우리 세종시의 건축이 또 건축가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세종시의 건축가들이 어떤 또 건축사분들이 어떻게 건축물을 설계하는 데 대한 태도라든가 생각들이 어떠실까 좀 궁금해서요. 우리 김승태 선생님께 건축사 세종 우리 특별자치시 건축사회를 대표를 하셔서 회장님이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종 건축사회 김승태 회장입니다. 오늘 발제자이신 이규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대부분 공감하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최초에는 이 세종시를 계획하셨던 분들의 생각대로 움직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와서 오히려 친환경 때문에 그게 깨진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옥상 부분인데요. 옥상 부분이 처음에는 우리가 생태하고 태양광하고 같이 공동 조성을 했습니다. 근데 신재생 비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태양광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옥상 조경이 예전에는 원무화가 굉장히 컸는데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제안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2006년도에 환경부에서 저중량 저관리형 조경이라는 거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우리 세종하고는 저는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종은 도시계획을 할 때 실개천을 살려가면서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다 지금 포장을 하다 보니까 게릴라성 폭우 때는 이 실개천의 수량이 너무 많습니다. 잘못하면 잘 조성해놓은 실개천이 깨질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옥상에 조경을 함으로써 게릴라성 폭우에 대해서 약간 약화를 시킬 수 있거든요. 물을 저장했다가 내보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충격을 줄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태양광에 따라 이제 많이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태양광은 지붕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벽면에다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지붕은 다시 옥상 조경, 그리고 이제 옥상 조경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간에 우리가 했던 옥상 조경은 일반 사람이 옥상에 올라와서 주식까지 같이 취할 수 있는 이런 중량형 그 조경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걸 관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옥상에다가 식물을 심어서 살린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2006년도에 환경부에서 제안한 저중량 저관리형 조경인데요. 원래 처음에는 이 조경도 세종시 처음에 계획하실 때 말씀을 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생각으로 보면 세덤 식재를 하시자고 제안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저도 자꾸 세덤이 뭔지를 몰라서 그냥 잔디, 근데 잔디도 세덤에 가깝기는 하지만 사실 이건 좀 관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겨울철에 오히려 난방 부화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세덤을 식재하면 겨울철에도 단열 효과가 있습니다. 수분을 다 겨울철에는 없애기 때문에 세덤 식재를 했을 때. 그래서 이 세종은 좀 예전에 처음 그 제안해 주셨던 분들의 그거를 좀 계승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태양광에서 환전 3개월 나오는 태양광 지원이 3kW까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일반 단독주택 기준으로에서는 한 1년에 9,000kW가 필요하거든요. 9,000kW를 하려면 9,000kW가 필요한데 이 9,000kW를 하려면은 한 7에서 8kW 정도 태양광을 해야 되는데 지원은 3kW까지밖에 안 됩니다. 3kW면은 우리가 이 프로그에 꽂아서 쓰는 그 정도 전원만 독립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세종시는 좀 앞서 나간다면은 한전하고 얘기를 해서 한 7, 8kg까지 태양광을 단독주택 기준으로 상계용으로 시술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조차고 만든 원칙과 법이라는 게 우리한테 거꾸로 예를 있겠지만 피해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 아마 세종시 건축 관련된 관계자분도 계시고 우리 세종시 건축사회와 같이 해서 우리 세종시의 조례를 주조례를 좀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연구도 좀 서로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중발건축가를 3년 전에 처음 그 여러 훌륭하신 공공건축가분들하고 공공건축물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첫인상 세종시의 건축물들이 너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학적 디자인으로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시대는 그런 이학적 디자인이 아니고 우리 발제해 주신 내용대로 친환경적 디자인이 절실히 선택이 아니고 이건 필수가 되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거주지가 서울입니다. 그저께 한 4시에서 한 6시까지 갑자기 서울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거의 장마비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어저께 아침 온도가 갑자기 한 9도, 10도까지 내려가고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10월 초에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리고 이게 다 무엇이겠습니까? 기후변화인데 우리가 감지하고 있는 것보다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그 이상으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우리의 건축과 도시는 그것보다 너무 늦게 대응하고 있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감성과 스스로의 그 반성도 건축가로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태양광 패널은 요새 뭐 옥상이라든지 뭐 에너지 효율 때문에도 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건축가들한테는 디자인적인 것이 일종의 폐단 요소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디자인을 하고 싶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학적 디자인을 하고 싶은데 이러한 요소들이 꼭 폐단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지만 저도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세종시의 이제 건축물의 특성 내지는 세종시가 가져야 될 세종시의 건축 도시의 모습들이 어떻게 좀 가고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또 위원장을 맡고 계신 최흥규 사장님께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6회 건축문화재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흥규입니다. 올해 건축문화재 주제가 세종 제한과 건축이 있다라는 거고요. 어떻게 이런 주제를 얻게 됐는가 생각을 해보면 저도 오래전부터 세종시에 거주하고 작업을 해왔는데 지금 분명히 저희가 친환경 도시를 만들려고 도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근데 이게 잘 되고 있는가라는 개인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가 세계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브라질리아의 정말 훌륭한 건축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계적인 도시는 도시가 지금 단계에서 친환경 도시가 돼야 된다. 그게 세계적인 도시가 돼야 되는데 그 도시가 잘 만들어가고 있나 싶으면 솔직히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 도시에 대한 주제를 통해서 건축문화재를 해야 된다. 사실 기술적인 부분은 다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친환경적인 계획에 대해서 그렇다면 제로에너지를 짓기 위해서 태양광 모듈을 계획한다거나 신재생 에너지를 말하는 거 그리고 LID 것 같이 이제 그 물순환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도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하고 있는가 하면 못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기술이 있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는 문화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시민의식을 고양해야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괄건축관께서 말씀하신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시민들이 변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적인 친환경 도시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건축문화재를 세종 자연과 건축을 한다라는 주제로 선택을 했고 대학생 공모전도 그렇고 중고등학교 여러 건축학교도 그렇고 다 친환경 도시에 대한 주제를 뒀거든요. 저희가 이런 주제를 뒀을 때 실제로 시민들이 비롯했습니다. 중고등학생들 참여해서 친환경적인 주제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 지도실 설계를 해주셨고 대학생 공모전에서도 친환경 주제를 통해서 세종시에 좋은 건축을 설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우리가 뭘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사람들이 바뀌고 시민이 바뀌고 도시가 바뀌어서 훌륭한 친환경 도시를 만들 수 있겠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도시 건축 포럼을 기획을 하면서 우리 세종시에 누구를 모셔와서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승규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제가 정말 좋은 훌륭한 언급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뼈 아프게 저희가 들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친환경 도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못하고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을 교수님 말씀을 통해서 계기가 되고 발전하는 방향이 생겨서 더 좋은 도시로 갈 수 있게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런 앞을 내다보시는 또 훌륭한 의견을 가지시고 이번에 건축 문화재 기획을 해서 좋은 도시 보도를 갖게 됐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대학생이나 그다음에 중고등학생의 또 이런 의식을 가지시고 그러면서 참여가 될 수 있는 같이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존경함을 좀 제가 표현을 좀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그럼 저희가 다음 세대들의 생각들은 어떤지
그 이상으로 더 친환경에 대한 의식과 그게 또 시민 의식으로서 건축과 도시에 나타날 수 있는 건지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한테 물려줘야 될 도시는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 또한 또 젊은 그 세대들을 우리 교육하고 계시고 그런 열정을 갖고 계신 송복석 교수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젊은 세대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미션을 주셨는데,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이제 토론이 열등이 되려면 이 발제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받으시라 이런 말씀하셨었고, 그다음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시려고 미래 세대에 말씀하시려는데 이제 긴장되는데요. 근데 우선은 오늘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규 교수님께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제가 교수님 친구 같은 게 20년 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공부마치고 막 교육해가지고 어리버리고 할 때였는데 굉장히 따뜻한 시선으로 맞아주셔서 굉장히 감사히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워낙 학자로서 또 활동이 왕성하셔서 그래서 몇 년 전에도 또 친환경 같은 그런 주제로 책도 좀 내셨었고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그런 선배 교수님이셨는데 평상시에 학회라든지 모여서 잘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로 바쁘실까 했더니 오늘 제 의문이 다 풀렸습니다. 이 세계를 다니시면서 혹자나 누가 그러거든요. 우리 건축하는 분들이 이렇게 외국 나가서 답사 다닌다고 그러면 놀러 다닌다 그러는데 저희는 놀러 다닐 수가 없는 게 나가면 무조건 전부 다가 공부의 대상입니다. 그냥 하나도 이렇게 지나칠 수가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숙명이기도 한 거죠. 이제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친환경이라는 이거는 이론만으로 절대로 이렇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논문을 발표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이게 굉장히 많은 이 경험과 실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액션 플랜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 이균 교수님께서 그동안 많은 저도 볼리비아도 다녀오고요. 알제리 가르다이아도 다녀오고 저도 오지도 막 다니고 그랬었는데 아마도 조만간에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좀 묶어서 더 훌륭한 저작으로 저희들한테 좋은 말씀 주실 거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발제를 통해서 우리 세종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같이 건축가로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 세대들한테는 어떤 또 비전을 또 제시해줘야 되는지는 큰 화두이자 숙제를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건축계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미학의 시대가 끝나고 에스테틱의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윤리의 시대 이런 시대도 끝나고 지금 도대체 앞으로 또 어떤 시대여야 맞느냐니까 도시 계획하든지 건축가로서 어떠한 그런 이제 화두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야 되느냐 할 때 모두가 공감하는 게 결국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그래서 미학적인 도덕적인 이런 걸 떠나서 생존의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인류가, 왜냐하면 망치는 거는 누구든 쉽게 망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거를 또 구해내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 건축가분들이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실천 전략들을 이제 디자인이라든지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러한 숙제가 우리들한테 주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2005년도에 이제 세종시 전체 마스터 플랜 공부할 때 저도 이제 냈는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만 1등 당선자가 5명, 그중에 저도 이제 들어갔었는데 지금 세종시가 만들어지는 안은 제가 냈던 안하고는 완전 정반대의 안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컴팩트 시티를 개념으로 해서 가운데 직경 4km를 꽉 채우고 다리 위에다가 청사도를 짓는 그런 개념이었었는데 결과적으로 선택해서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도시는 가운데를 비우는 그런 도시였거든요. 근데 제가 결정되기 전에 이제 간담회나 이런 자리에서 어떤 말씀 드렸었냐면, 물론 제 안을 이렇게 구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욕심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가운데를 비우는 도시라는 것이 역사상 있지가 않은 그런 도시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수리적인 게 아니다. 왜냐면 건설비용도 많이 들고 관리비용도 많이 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갈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생각을 많이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가운데를 비우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역사상 없었던 얘기는 뭐냐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쉬운 길을 택해서 왔던 거고 오히려 우리는 이제 가운데를 비움으로써 이제 친환경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그 역사상 전례도 없는 세계적으로 전례도 없는 그런 도시를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이준 교수님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 핵심이 이제 친환경인 거죠. 이걸 어떻게 해봐야 이제 완성을 시킬 것인가. 자, 이건 뭐냐면 그 지금 웬만큼 이제 도시들이 만들어졌잖아요. 5생활권 남아있고 뭐 저쪽 6-2 정도 남아있고 이런 사항들인데 조만간에 2030년까지 인구 50만 목표 완성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 물리적인 공간을 만드는 완성인 거죠. 이제. 근데 과연 2030년도에 그게 세종시가 좀 더 완성되냐? 그렇지 않고 저는 오히려 그때부터 또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프랑스에서 신도시를 공부했습니다. 프랑스 신도시가 60년대 말부터 도입이 돼서 80년대 중반 정도에 나름대로 완성이 됐는데 그때 제가 이 책에 보면 이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 구절이 뭐냐면은 최초에 이제 신도시를 계획했던 이 사람이 와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막 삽을 뜨고 그럴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공동묘지를 계획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화장 문화가 하나 있지만 걔네들도 마찬가지로 매장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서 당연히 공동묘지가 필요한 거죠. 공동묘지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공동묘지가 다 채워져야만이 이 도시가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그 말씀은 이게 우리가 2030년 돼가지고 뭐 형태가 다 된다고 해서 절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공동묘지 완성되는 이런 어느 지점이 이제 끝은 아니겠지만 그런 과제들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의 이제 핵심 이 파트가 이제 친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 구체적인 시적 방안들을 제시해야 되는지 이렇게 전문가이자 또 시민분들하고 같이 공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설계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긋나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저도 여기 나성동에 이사 와서 살고 있는데 그 버스 정거장 가려면은 이 조경하는 분이 설계를 했는데 이렇게 화강석으로 모두 깔아놓은 것이 이렇게 디자인상 해가지고 90도로 꺾어가지고 이제 멋있게 피는 거죠, 이제. 근데 사람들이 거기를 이제 가로질러 가고 싶은 거죠. 한 사람, 두 사람 다니다 보니까 이제 이 잔디가 소위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걱정되는 거죠. 저도 내가 여기를 나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다니고 좀 이랬는데 그래서 그럼 궁금하더라고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셔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했더니 제가 다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화학설도 깔지 않을까 아니면 뭐 잔디를 또 심지 않을까 했는데 절묘한 선택을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그 야자수 잎으로 된 그 매트 이거 있잖아요. 그걸 쫙 깔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이제 처음에 요 길을 설계한 사람은 아마 별까지 생각 못했을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 행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자 그런 숙제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지도 교수님 이렇게 모셔가지고 저도 투어를 좀 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막 설명해드리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이 도시에 왜 사람이 안 보이냐 이러시더라고요. 아까 이두인 교수님께서 투어 사진 몇 장 보여주셨는데 보면 보세요. 저 연출한 사진이 분명히 아닐 텐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 그 시간에 대부분 아마 직장에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그것도 우리 세종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정부에서 제일 젊은 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좋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도시에 어떤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져야 되고 나성동은 밤만 되면 낮에는 별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밤만 되면 난리가 납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저 젊은이들이 토하고 뭐 근데 그것도 도시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어떤 그러한 미래 세대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마 걔네들이 좀 답을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우리가 결국은 정리하자면 도시 세종시는 2030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가 또 새로운 그 출발을 하는 거고 물론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 친환경이라는 그 카드를 가지고 우리가 좋은 그 역사상 전례도 없고 또 세계에서도 이 손꼽히는 또 이제 세계적인 최고의 도시 친환경 도시가 되는데 우리 모두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팀장님 이시로 말씀 주셨는데 보면
이 소위 뭐라고 하냐면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하고 건축가들하고 어떤 데 보면 막 거의 대립 적대시하는 뭐 이런 상황들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더 자주 만나서 뭔가 좋은 방향들을 같이 모색해보는 어떤 그런 거에 또 어떤 이 자리가 좀 출발점이 있습니다. 저도 뭐 건축가이자 또 세종에 이렇게 그 뿌리를 내는 사람으로서 그 과정 속에서 열심히 협조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종시에서 가장 제가 본 관점입니다. 가장 상징적이고 가장 훌륭한 건물이고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친환경의 관점에서 보는 건물은 세종 종합청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게 개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총괄건축가로 있으면서도 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안하지만은 여기 행안부 직원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행안부가 관리라는 이유로 보안이라는 이유로 펜스를 치고 그 옥상을 지금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옥상 투어를 제가 한번 했습니다. 정말 거기 그 종합청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낙원입니다. 왜 그분들만 그걸 누려야 됩니까? 시민들한테 또 누려야 됩니다. 아까 우리 이 교수님 발표 중에 보신 그 코펜하겐의 그 소각장을 보세요. 그 코펜하겐의 상징입니다. 그 친환경 건물이고 시민이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런 유사한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종합청사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목소리로 다시 그 세종 종합청사를 개방하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세금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는 그것을 공개를 하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우리라 하는 시민과 국민들입니다. 같이 돌려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세종시 보면은 관광 상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굉장히들 고민하고 계시는데 아까 그 코펜하겐의 코펜길인가요? 소확철이 정처럼 세종 종합청사가 최고의 관광 상품입니다. 그걸 개방을 해서 모든 세종을 오시는 방문하시는 분들이 한 번이라도 올라와서 보시고 사진을 찍고 이게 친환경 건축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지금 세종시는 결국 행정 수도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우리 도시가 되기 위해서 행정 수도이기도 하지만 이런 친환경의 방향 또 저희의 대한민국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국회 건물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혼자 생각으로 세 가지의 전체적인 제안이라고 하면 우선 시민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투명하게 봐야 됩니다. 물론 그 건축가와 건축 작품은 아마 현상설계, 국제 현상설계를 통해서 공모를 해서 훌륭한 작품을 얻게 되겠지만 아까 우리 이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 중에 보면은 그 브라질리아의 그 국회의사당 건물은 지금 1958년, 59년 제 기억으로 60년이 됐습니다. 벌써 좀 5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브라질 사람들, 국민들한테는 자랑거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우리의 대한민국에 가야 될, 또 세종시가 가야 될 방향에 그런 국회의사당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절대적으로 친환경 건축물이 되어야 되겠고요.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개방적인 국회가 되어야 되겠고, 또 지금 세종시가 추구하는 혼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세종시는 지금 목적건축의 그 친환경 건축물을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꼭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목적으로 되어 있는 국회의사당을 정색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어떤 방향성 제시도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 우리 전문가들이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또 세종 건축문화재 도시건축 포럼을 만들어 주시고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특히 또 우리 이 교수님의 발제 강연인 도시 세종시의 발전과 세종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저희 모두 염원하면서 박수로 오늘 이 건축문화제 도시건축 포럼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23 제6회 세종건축문화제 도시건축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